사실은 내일 만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는 그거는 뭐 화이트리스트 때문이죠.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 도발에 대해서 일본에 가 있는 한일 의원단 우리 한일 의원연맹 회장의 강창일 의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의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한일 갈등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갈등이라기보다 일방적으로 도발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던가요? 해결할 의지가 있는 분들도 있고 냉담한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들은 저희들 뜻을 전달을 했죠. 저희들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저희들 초당적으로 일본에 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아주 험악한 상황 아닙니까? 한일 관계가. 일본에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험악한 우리 반일 분위기를 잘 전달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이 전쟁을 더 이상 심화시키면 한일 관계 정말 어렵게 된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이래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공교롭게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지금 이틀 전 하루 전에 계시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전략 또 그다음에 일본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향후 일정의 전략 같은 거는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강력한 화이트 백세 국가 여기서 제외한다면 한일 관계가 되게 어려워진다. 이것을 강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민당에서 저희들을 피하는 거 보면은 아주 결례된 행동을 자민당이 하고 있는데 피하게 되는 걸 보면서 강행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오사카 유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창일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할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약간 감이 별로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니카이 간사장은 자민당 안에서 상당히 자민당만 보면 아베 신조 그 다음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내일 만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는 그거는 뭐 화이트리스트 때문이죠. 만나면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 뜻이 되니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오늘 그 여러 인터뷰나 이런 데서는 사실 일본 정부의 입장이 아주 미묘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두 가지 신호가 그럼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건 뭐 어떤 얘기? 그것은요, 그 일본의 자민당의 거의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는 그 산케신문 쪽에서 한국에서 이런 답을 가져오면 아마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흘렸거든요. 이것은 그 자민당 쪽에서 사실 흘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민당 쪽에서 이런 것이었어요. 일단 한국의 간제 지원자 판결 문제는 존중하겠다. 그러나 배상금에 대해서는 일본은 내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모두 책임져라. 이러한 이야기를 한국 쪽에서 제의한다면 정상회담하고 결론을 내겠다. 막 이러한 이야기를 산케신문이 좀 힌트를 준 거예요. 산케신문 혹시 직접 보셨으면 대법 판결을 존중한다 이런 표현이 직접 있었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그 예전에 지금까지는 비해서는 나오지 않았던 거죠. 코노 외산도 그렇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것은 국제법을 위반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다. 그리고 코노 외상은 그 이런 판결이 있을 수가 없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돈은 내지 않겠다는 거니까 결국은 65년도에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심 어린 사죄라도 하든지 사실 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런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요. 사과나 구체적인 행동이 목표인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입장이 바뀌었다면 왜 바뀐 걸까요? 자기들도 지금 뭔가 조금 급한 그것은 그런 건 있는 모양이죠. 특히 그 일본의 제조업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품목을 그 수출 규제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루화수소라든가 그것을 한국에 수출하는 업체가 실제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일본의 업체가? 일본의 업체인데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이제 1,100개 이상의 전략 물자를 또 한국에 수출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파는 쪽에서도 당연히 먼저 타격을 보게 되겠죠. 또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중국에 많이 바르고 싶은데 중국 자체가 원래부터 화이트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그 아시아에 대해서 많이 그 수출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가 뭐 일본의 혜택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걸 빨리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일본 기업들에게 혜택을 준 것도 있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 지금 골치가 아픈 거죠. 굉장히 지금 골치 아프고 잘못하면 5년 후에는 그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오히려 생존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실 피해는 파는 쪽이 먼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뭐 단기적으로 무조건 왜 이렇게까지 배제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베는? 아베 신조의 스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헌법 개정하고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자위대를 전식 군대로 바꾼다라는 거죠. 지금 정식 군대가 아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미일 건조
구조에서 사실 한국을 빼버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좀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중국하고 같이 되어간다. 그리고 남북 간이 하나가 되면 일본의 근력을 능가할 수가 있는 굉장한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 강력한 국가가 예, 출현한다. 통일이 되지 않아도 그 평화 건전하면 오히려 일본을 압박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먼저 한국을 데리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가면 이게 중국 쪽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저 한미일이었는데 미일 그 다음에 남북 한로 중 이러한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일본이 판단하기로는. 예, 이것은 다 로직이에요. 그냥 그 만들어진 가짜 뉴스이고 만들어진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인데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가짜 뉴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을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일본의 군사력이 더 강화돼야 된다. 그 한국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강해지는 것을 먼저 데리면서 또 일본의 군사력을 중단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그런 식으로 설득하면서 이제 일본도 자위대를 정확하게 전식 군대로 바꿔 나가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또 한반도가 적성 국가가 된다. 그런 식의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예, 만들어내고 그거는 일본 국민을 설득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일본의 군사력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로 네네. 이렇게 해서 한국을 믿을 수 없는 국가로 만드는 예.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걸 시작하는 지금은 거군요. 프로하수소라든가 이런 것이 중국으로 많이 한국으로 통해서 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그 일본 쪽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에 네.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한반도에 강력한 국가가 출현하면 일본에게 늘 위협이 됐으니까요. 있나? 학벌, 그다음 지식, 그것도 문제가 되네. 얼굴, 다음. 그만두겠습니다. 앵커 그만하겠습니다. 뉴스가 원래 이렇게 막 다 지나다닙니까?